확실히 물을 주고 나면 파가 색깔이 바뀌어요. 물을 딱 주고 나면 파가 색깔이 바뀌는데, 제가 어제 밤에도 올라와서 물을 주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젖은 곳이 있고 마른 곳이 있고 그런데, 물을 주고 나면 확실히 좀 파릇파릇하고 괜찮아요. 근데 물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무는 이제 뭐 별 볼 일 없지만 이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와, 작은 것들은 아주 작고 아주 볼품 없죠. 작은 것들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네, 이쪽 하단 쪽으로는 무가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컸죠. 제 손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작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무가 어느 정도 좀 컸어요. 근데 맛볼 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잘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비료가 없습니다. 비료가 없다 보니까 정말 보잘게 없어요. 네, 파는 상태가 좋죠. 파는 해충을 그렇게 안 타나 봅니다. 파는 상태가 좋고, 배추는 아예 그냥 쌈 싸먹을 거 몇 포기 남았고, 배추는 40포기가 밖에 안 심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달려들면 급속도로 배추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좀 많은 양 100포기 이상을 심어야 그래도 먹을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도 보시면 비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가 안 커요. 무가 안 크고 쉽게 말하면 가뭄이죠. 이제 가을은 가뭄에 들어갑니다. 가뭄에 들어가니까 물도 부족하고, 또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낮에 물을 주면 좋은데 제가 낮에 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물을 못 주죠. 그래서 저녁 때 어쩔 수 없이 저녁 때 조금씩 주긴 하는데 그 물량 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중요한 거는 장수 농약농법에서 하는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땅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농약이 없는 자리입니다. 30년 넘게 농약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만 되면, 소량이지만 생산만 되면 아주 건강한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위에 상단 쪽에도 이제 무가 이제 보이죠. 이제 아주 조금만 했는데 이제 조금 보입니다. 그래도 별 볼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잘 태가 안 나긴 하지만, 나이타를 딱 들이대면 이게 우리가 쓰는 나이타입니다. 평균적인 나이타. 자, 나이타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놈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그래도 좀 큰 편이죠. 나이타보다는 조금 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저 하단 쪽에 있는 무는 그래도 조금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옆에는 전부 풀이죠. 풀에 벌레들이 이 사이사이에 돌아다녀요. 뭐 제가 농사만을 딱 짓는다 그러면 이제 김맥이라고 하죠. 풀을 제거해 주겠지만, 호미를 이용해서 풀을 제거해 주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여기 작은 벌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붙어 있는 거죠. 중앙 쪽에. 자, 여기 가운데 보면 벌레 있죠. 검은색. 이런 벌레들이 아직도 파먹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요놈은 그래도 벌레에서는 조금, 가양에는 다 파먹었어요. 다 파먹었는데 안쪽에는 그래도 좀 괜찮고. 자, 이게 보세요. 이게 같이 심은 배추인데 너무 당하다 보니까 아예 크지를 못하는. 야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배추입니다. 이제 뭐 쌈 싸먹을 정도는 됩니다. 배추가 다 40포기 심었는데요.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야도 좀 어렵지 싶어요. 그냥 거의 다 먹었잖아요. 가축은 완전히 그냥 엉망돼 버렸고, 야는 가망성 없고, 이 안에도 아까 똑같은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먹고 있는 거죠. 8개 정도가 쌈 싸먹을 정도는 된다. 야도 완전히 다 컸는데 농약을 안 치니까 벼룩 잎벌레인가? 그게 여기 아직도 있네요. 끊임없이 파먹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죠, 지금 벌레가. 또 야는 가망성이 없고, 야도 가망성이 없고, 여기도 여기 벌레 보면 이 벌레가 있어요. 야도 가망성이 없고, 야도 거의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다 벌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야도 가망성이 없는 것 같고, 요 끝에 또 벌레 하나 있죠. 새카마니. 요 놈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농약 자체가 없으니까. 자, 여기는 파인데, 자, 아래 하단에 있는 파하고는 좀 틀리죠. 물을 줬는데도, 똑같이 물을 줬는데도 양이 틀립니다. 올라오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그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늘이 좀 지고, 그다음에 여기 아카시나무도 있고, 저기도 지금 우리가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저기도 지금 아카시나무가 있죠. 여기도 뽕나무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늘이 지면 곡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자리는 파가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카시나무 베야 되는데 안 베고 놔둔 거죠. 이건 저희 아버지가 심은 거예요. 물론 저것도 다 심은 거고, 밭에도 있었는데 제가 싹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아카시나무만 몇 개만 좀 그냥 그늘을 형성하려고 놔뒀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조금 그나마 좀 좋은 거죠. 여기가 좀 괜찮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뿌리가 뽑혀서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 야는 뿌리가 뽑혔던 거예요. 배추가 뿌리가 뽑혔던 걸 제가 다시 심어 놨는데, 그거 외에 이쪽에 파도 괜찮죠. 여기도 파도 괜찮고. 근데 여기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아카시는 저쪽 봉장이죠. 봉장 끝들이 저쪽에 아카시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동쪽에 햇살을 봅니다. 아침에 동쪽의 햇살을 가장 잘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이 지금 동쪽의 햇살을 가장 잘 보는 곳이면, 뭐에 걸리지도 않고 나무나 산 그늘이 없고, 그러니까 햇살이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농작물을 심을 때는 주위에 나무가 없어야 돼요. 주위에 나무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산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산 밑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풀이 많거나 아침 햇살을 못 받으면 농작물이 잘 못 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작물은 아침 햇살을 반드시 받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석양은 잘 안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동쪽에서 뜨는 아침 햇살은 반드시 받아야만 배추나 무, 우리가 말하는 농작물이 잘 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건 길거리에서 주워온 헛개나무입니다. 누군가 싣고 가다 떨군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가망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리려다가 물에 갖고 와서 물에 이틀을 담궈 놨더니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요 놈은 요 헛개나무는 이제 요 뒤에 벌통 뒤에 쭉 심을 예정이에요. 내년에, 아니면 올 겨울이나 내년 봄에 이 벌통 뒤쪽으로 뚝 밑으로 해서 쭉 심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무농약은 내가 먹을 만큼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소량을 심어서 그래요. 장수 농약 농법을 쓰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농산물이 장수 농약 농법을 쓰는 농약 덩어리라는 얘기죠. 정말 제가 오늘도 일 끝나고 오면서 배추가 이제 포기가 이제 거의 지어가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비닐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습열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못 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다 보니까 비닐을 씌운 상태에서 배추가 굉장히 크죠. 큰 상태인데 오늘도 농약을 제가 뿌리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농약을 먹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먹을 농산물은 농약 치지 마세요. 지금은 기농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배추가 이렇게 벌레가 먹으면 그 벌레 먹는 자체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야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농약방 가서 물어봅니다. 농약방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이런 약을 섞어서 치시면 배추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제보가 하나 와서 풀약을 뿌린 배추 제보가 하나 와서 올렸는데 그 풀약을 뿌린 배추를 강해를 싹 떨구고 그걸 먹었답니다. 먹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맛있기만 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풀약은 굉장히 무서운 농약입니다. 근데 실수로 배추에다 풀약을 뿌려놓고 그 배추를 안쪽에 속 안에는 괜찮다고 그걸 먹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기농자들의 농산물 생각을 잘해라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농약하면 끝나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농자 농산물은 없으면 먹어야겠죠. 뭐 배가 고픈데 어떨 수 있겠어요. 먹어야지 뭐 없으면. 근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텃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이 있다면 절대 기농자 농산물 사 먹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지어 드셔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 농약 농법,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 농법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여러분이 먹는 무배추가 안전할 것이다. 개코 빠진 소리입니다. 정말 무서운 농약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걸 누가 증명해 주죠? 이 나라에서 증명해 줬잖아요. 뭘로? PLS법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준 겁니다. 비닐을 씌우면 환경 호르몬이 다량으로 나오고 그 환경 호르몬은 열과 습열에 굉장히 더 활성화됩니다. 그걸 누가 먹죠? 무나 배추가 빨아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약과 환경 호르몬 모두를 여러분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가족들이 먹을 농산물 본인들이 직접 지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노친네들이 쓰는 약재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천연약재 이렇게 부릅니다. 시골의 노친네들한테 하나 두 개 물어보면 그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 농법을 따라야지 기존의 농약 농법을 장수군의 농약 농법을 따르다가는 여러분 몸이 불치의 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치병을 달고 살 것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농산물은 본인 스스로밖에 지을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